김용태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 2월에 포함해서 2008년도 과징금 환급 및 감액이 얼마였죠? 제가 결산 자료에 보니까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2009년도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곧 우리 여기 자료에는 691억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이해 맞습니까? 대체로 그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들도 상당 부분 이 이기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제가 공정의 여러 가지 그 변호사, 박사, 이 공인회계사들을 추가로 채용해서 이런 승수율을 높이고 있고 과징금 환급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높이 치아드립니다. 다만 이 공정거래 국감을 하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매우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모바일 통신 요금이 획기적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통신 요금이 내렸는데 왜 찹찹하냐, 황당한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통신 요금이 내린 것이 정상적인 절차, 즉 공정거래를 포함한 관계 당국이 그간 존재했던 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 이익을 적발해서 관계 당국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기업들이 통신 요금을 내리게 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바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회사를 추궁해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이 통신요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 또 참담하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편 기쁜 일도 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요사이 기름값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기름값 내리는 것이 그간 공정위에서 앵무새처럼 얘기했던 환율,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 가격의 변동에 의한 정상적인 인하라면 그로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공교롭게도 공정위가 전국 200여 개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담합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바로 공정위의 기름값에 대한 행동 개시가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전달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통신료, 휘발유 등은 이제는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중요한 항목을 이루고 가계에서 지출하는 비중도 굉장히 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아주 유의해서 업무 집행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이 4개 정유업체들 담합 혐의를 포착을 해서 그 당시 약 53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석유류 가격의 이 유통 원가 결정 구조라든가 유통 부분이 상당히 아주 교묘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4개 정유사하고 그 다음에 LPG 가스 수입하는 2개사 대상으로 해서 6개사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을 해서 현재 심사보고서가 당해 사업자들한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스, 휘발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또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또 저희들이 또 포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공정의 행동 개시가 어느 정도 강도로 의지를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정의 의지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증한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를 이제 정비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던 중 금년 8월
KDI 주간 공개 토론회가 파행되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경사들 아니면 이미용업들 하여튼 이 4대 과제인가요? 이것 때문에 파행을 예, 겪었었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 위원장님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라는 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그야말로 공구상들 모임입니다. 우리 예. 청계천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미국에 잠시라도 있던 사람들이라면 홈데포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야말로 월마트처럼 이런 공구나 생활 이런 용품들을 다 모아놓고 파는 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이런 공구상들을 상대로 해서 이 홈데포 형식의 큰 이런 대형 소위 이제 유통 상가들을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복을 못 미국에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못 봤는데 홈데포는 봤어도 이것이 이 홈데포 말고 또 그러니까 중규모죠. 중규모의 SSM처럼 동네 이 거점마다 이런 소위 공구 점포를 세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는 없겠죠. 우리 뭐 진짜 SSM 문제가 워낙 이게 단순히 슈퍼마켓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업종에 전체에 걸친 문제니까요. 뭐 일단 저로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대기업이 이념이나 정치 등 이 과도한 외압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동네 자영업을 잡아먹는 것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저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단속하는 권한이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아닐 테니까 다만 저는 이 사회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결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있을 수 없다라든지 그냥 두루뭉술한 결의가 아니고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이전에 그 고명하신 학자였기 때문에 위원장 역할을 그러니까 역할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우리나라 중소사업자들이 효율성을 보이면서 영업을 수행하는 영역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대기업들이 보면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 들어가는 경우들이 과거에 왕왕 있었습니다. 예컨대 낚싯대라든가 뭐 골프채라든가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 소신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관철이 되지만은 대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특수한 산업 구조화에서 나름대로의 위상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억제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 SSM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발언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국당 유원일 의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